원숭이띠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은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5분에 제가 알려드릴 비밀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머리도 좋고 아이디어도 많은데 왜 돈은 안 모일까? 남들보다 똑똑한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을까? 작년 가을 인천에 사시는 68년생 원숭이띠 한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IT 회사 다니면서 특허만 5개나 냈어요.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승진도 빠르게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빚이 무려 8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한모 씨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어요. 퇴근하고 나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었죠. 온라인 쇼핑몰도 차리고 유튜브도 시작하고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 경매도 공부하고 전부 다 시작만 하고 끝은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다 작년 9월 우연히 1,000원짜리 지폐를 보다가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도산서원 그림 보셨죠? 그 산과 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퇴계 이황 선생도 천재였지만 진짜 대단한 건 한 곳에 정착해서 끝까지 해냈다는 거였죠.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원숭이띠는 눈치 빠르시니까 이 정보가 얼마나 귀한지 아실 겁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원숭이띠 재물운 받아갑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다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빚 청산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모 씨는 그날부터 1,000원짜리 구장을 노란색 봉투에 넣어서 사무실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왜 구장이냐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봉투를 보면서 이렇게 다짐했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끝낸다. 오늘은 집중한다. 오늘은 완성한다.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 하나를 완벽하게 마무리했고 그게 회사에서 대박이 났어요. 보너스만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술로 스핀오프 회사 제안이 들어왔고 1년 뒤에는 그 회사 대표가 되어서 지금은 연매출 50억 기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물론 8천만 원 빚은 깨끗이 청산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원숭이띠의 사주학적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한 결과예요. 사주학에서 원숭이는 신금의 기운을 받습니다. 신금은 날카로운 칼, 정교한 도구를 의미해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분석력이 뛰어나고 재치가 넘치고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원숭이띠는 12지 중 9번째예요. 신시,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를 상징하죠.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두뇌 회전이 빠른 겁니다. 문제는 이 칼날이 너무 날카로워서 사방팔방으로 다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어도 하고 싶고 비도 하고 싶고 시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쉽게 질려해요. 사주학적으로 보면 신금은 변화를 좋아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어를 하다가 비가 더 재밌어 보이면 어를 팽개치고 비로 넘어갑니다. 비를 하다가 시가 더 신선해 보이면 또 넘어가죠. 결국엔 ABC 다 미완성으로 끝나고 빚만 남는 겁니다. 이게 원숭이띠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80년생 원숭이띠 장모 씨 사례를 보세요. 이분은 더 심했어요. 카페도 차렸다가 접고 옷가게도 했다가 접고 온라인 쇼핑몰도 했다가 접고 빚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1,000원짜리 지폐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도산서원 그림을 자세히 보니까 산과 강이 있더랍니다. 산은 안정을, 강은 유연함을 의미하죠. 사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산은 토의 기운이에요.
토는 금을 생하는 오행입니다. 토생금이라고 하죠. 원숭이띠의 신금에게 힘을 주는 에너지가 바로 토예요. 그런데 원숭이띠는 이 토의 기운이 부족해요. 그래서 늘 붕 뜨고 안정되지 않고 이것저것 옮겨다니는 겁니다. 도산서원의 산 기운이 바로 이 부족한 토를 채워주는 거예요. 장모 씨는 1,000원짜리 구장을 노란색 봉투에 넣어서 집 거실 소파 옆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9시 딱 9분간만 그 자리에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왜 9시냐고요? 사주학에서 원숭이는 9번째 띠고 9는 극양의 숫자예요. 끝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완성을 뜻합니다. 원숭이띠한테 딱 필요한 게 바로 완성이에요. 9분 명상이 뭐냐고요? 처음 3분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호흡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원숭이띠한테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늘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3분만이라도 멈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음 3분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뭘 했는지, 뭘 끝냈는지, 뭘 미뤘는지 점검하는 거죠. 마지막 3분은 내일 할 일 딱 한 가지만 정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요. 여러 개 아니에요. 오직 하나. 장모 씨가 이걸 2주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면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보이기 시작했대요. 결국 베이커리를 선택했고 이번엔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손님이 줄을 서는 맛집이 됐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3개까지 오픈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죠. 원숭이띠에게 1,000원 지폐가 왜 특별할까요? 1,000원 지폐 뒷면의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퇴계 선생은 원래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던 분이었어요. 벼슬도 여러 번 받았다가 사퇴하고 이곳저곳 옮겨다녔죠. 딱 원숭이띠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산서원에 정착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불후의 명절을 남기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죠. 즉, 정착과 완성의 상징인 거예요. 사주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도산서원의 풍수 배치가 원숭이띠한테 완벽합니다. 산은 토의 기운, 강은 수의 기운이에요. 토생금으로 원숭이의 금 기운을 강화시키고 수는 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금생수라고 하죠. 너무 날카로운 칼날을 물로 식혀주는 겁니다. 이 둘의 조합이 완벽해요. 산의 안정감과 물의 유연함, 이게 바로 원숭이띠에게 필요한 풍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000원짜리 구장을 준비하세요. 반드시 새 지폐여야 합니다. 원숭이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동물이거든요. 구겨진 지폐 쓰면 안 돼요. 왜 구장이냐? 원숭이띠는 12지 중 9번째고 9는 극양의 숫자예요. 사주학에서 극양은 완성과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1부터 9까지 9가 마지막이잖아요. 원숭이띠한테 딱 필요한 게 바로 끝맺음이에요. 또한 9는 339의 원리로 3의 완성형이기도 해요. 3은 하늘, 땅, 사람을 의미하고 9는 이것이 3번 완성된 거죠. 원숭이띠의 산만한 에너지를 완성으로 이끄는 숫자예요. 두 번째, 노란색이나 금색 봉투에 넣으세요. 원숭이의 수호색입니다. 사주학적으로 노란색은 토의 색깔이에요. 토생금이라고 했죠? 원숭이의 금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색입니다. 금색은 말 그대로 금의 색깔이고요. 원숭이의 재물운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배치 장소입니다. 원숭이띠는 작업 공간이나 자주 보는 곳에 두세요. 책상 위, 모니터 옆, 침대 머리맡 같은 곳이요. 절대 서랍 속이나 옷장 안에 숨기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원숭이는 시각적 동물이에요. 눈에 보여야 효과가 있어요. 사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신금은 금속성이라서 빛을 반사합니다.
숨겨두면 이 반사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매일 리마인드가 되면서 원숭이띠의 집중력을 끌어모읍니다. 네 번째, 방향은 서쪽이나 남서쪽이 좋습니다. 사주학에서 서쪽은 태계에 해당하는 방이에요. 태는 연못, 즉 고인 물을 의미하죠.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 물을 마시는 형상입니다. 재물이 고여서 쌓이는 방향이에요. 남서쪽은 곤계에 해당합니다. 곤은 땅, 어머니를 의미해요. 토의 기운이 가장 강한 방이죠. 토생금으로 원숭이의 재물운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이제 특별한 의식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9시에 하세요. 왜 저녁이냐? 원숭이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에요.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다가 저녁이 되면 지쳐서 조용해집니다. 이때가 바로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사주학적으로 보면 신시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 이후 시간인 저녁 9시는 원숭이의 활동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시간이죠. 이때 명상하면 산만한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1000원 봉투 앞에 앉아서 정확히 9분간 이렇게 하세요. 처음 3분은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느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숭이띠한테 제일 어려운 게 이겁니다. 사주학적으로 이 3분은 금을 식히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날카롭게 돌아간 머리를 물에 담가 식히는 거죠. 금생수의 원리입니다. 다음 3분은 눈을 뜨고 1000원 봉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원숭이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한 가지를 끝낸다. 빚은 사라지고 재물은 완성된다. 나에게는 재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끝맺음이 있다. 돈이 완성되어 온다. 이 확언을 하면서 도산서원의 산을 떠올리세요.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산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게 토생금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킵니다. 마지막 3분은 다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한 가지를 완성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구체적으로요. 프로젝트를 끝낸 모습, 빚을 갚은 모습, 통장에 돈이 쌓인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사주학에서 이걸 관상이라고 해요. 마음속으로 보는 겁니다. 관상의 힘은 엄청나요.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부산의 92년생 원숭이띠 김모 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는데 프로젝트를 받아놓고 마감을 맨날 못 지켜서 클레임만 잔뜩 받았어요. 빚이 3천만 원까지 늘어났죠. 이 구분 의식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마감을 지켰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대형 에이전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지금은 아트 디렉터로 연봉 1억을 받고 계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재물운이 상승하는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가지 일에 3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30분만 지나면 딴 생각했는데 이제는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사주학적으로 이건 금의 날카로움이 한 곳에 집중됐다는 신호예요. 칼날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지 않고 한 점을 향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완성된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어집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이 갑자기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이건 토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토는 수렴의 성질이 있어서 흩어진 걸 모으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신뢰도가 낮았는데 일을 끝내니까 신용이 쌓여요. 사주학에서 신용은 토의 덕목이에요. 토생금으로 원숭이의 금 기운에 신뢰가 더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원숭이나 바나나, 나무가 나오는 꿈을 꾸면 대박입니다. 특히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꿈은 재물운이 폭발할 징조예요. 꿈은 무의식의 언어예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즉 관념에서 현실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드디어 현실의 돈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갑자기 노란색이나 금색 물건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란 옷을 사고 싶어지거나 금반지를 하고 싶어지거나 이건 여러분의 금 기운이 활성화됐다는 신호예요. 6번째,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제일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원숭이의 신시 시간이죠. 이 시간대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계약을 하면 성공률이 높아져요. 7번째, 손재주가 좋아집니다. 뭔가 만들거나 고치는 게 재밌어져요. 신금은 도구의 기운이라서 손으로 하는 일에 능숙해지거든요. 8번째, 말이 줄어듭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수다스러운데 재물운이 오르면 쓸데없는 말이 줄어요. 금은 날카로운 칼처럼 핵심만 말하는 성질이 있어요. 9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신호인데요. 거절을 잘하게 됩니다. 이전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명확히 말해요. 이게 바로 토의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호환석 팔찌도 함께 착용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호환석은 호랑이 눈동자처럼 강한 기운을 가진 보석으로 금전운과 건강운을 높여주는 동시에 안 좋은 기운을 없애주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팔찌로 착용하면 금전운 상승 효과가 배가 되고 좋은 기운을 늘 몸에 지니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 선물로도 많이 찾으셔서 현재 주문량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구독 후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 호환석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댓글에 직접 답글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매 링크는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원숭이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속드렸죠? 마지막 5분에 여러분 통장 잔고를 바꿀 비밀을 알려드린다고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천재예요. 진짜로요. 머리 회전도 빠르고 아이디어도 넘치고 재치도 뛰어납니다. 문제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만 100번 하는 거예요. 사주학적으로 말하자면 원숭이띠의 신금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칼은 무엇이든 자를 수 있어요. 나무도 자르고 철도 자르고 돌도 자릅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죠. 그런데 이 칼을 사방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조금 베고 저것도 조금 베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자르지 못해요. 칼날만 무뎌지고 힘만 빠집니다. 하지만 이 칼을 한 곳에만 집중해서 쓰면요. 그 무엇이든 완전히 잘라낼 수 있어요. 큰 나무도 베어낼 수 있고 두꺼운 철판도 뚫을 수 있습니다. 천원 지폐 비법의 핵심은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산만함을 잡아주는 도구예요. 매일 그 봉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끝낸다. 오늘은 완성한다. 도산서원의 퇴계 선생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깊이 파고들 때 진짜 재물이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천재성의 완성도만 더해지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사주학의 지혜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신금생수라는 말이 있어요. 금이 물을 낳는다는 뜻이죠. 물은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금이 물을 낳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금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해요. 흩어진 금가루로는 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금덩어리가 있어야 그 위에 이슬이 맺히고 그게 모여서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한 곳에 모아야 재물이 됩니다. 흩어뜨리면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천원 지폐 9장, 노란색 봉투, 눈에 보이는 곳에 배치, 매일 저녁 9시에 9분 명상.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틀림없이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재치가 한 곳에만 집중되면 그 어떤 빛도 잘라내고 그 어떤 재물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 여러분의 빚이 모두 사라지고 완성된 프로젝트가 돈을 벌어다주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천재로 인정받는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적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원숭이띠 여러분의 빚 청산과 재물 증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같은 원숭이띠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 때 더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과 넘치는 재물운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